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오늘은 학부모 교실 중등수학 성취도와 고등수학 선행의 관계를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많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자,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구글 설문으로 질문 어머니들 궁금해하시는 거, 부모님들 궁금해하시는 거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꽤 오래전에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깜빡하고 있다가 열어봐서 지금 찍고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이고 땡땡중을 다니고 있고 저기 대치동 쪽에 있는 학교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학원에서 고등선행 시작을 했는데 이 학원도 뭐 제법 중등 쪽에서는 유명한 학원입니다. 저도 한번 예전에 면접 한번 봤던 학원인데 자, 아무튼 이 학원에서 지금 고등선행을 시작하고 있대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고민이 이거죠. 평가는 거의 점수가 바닥이네요. 중학교 공부를 더하고 선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자, 점수가 왜 안 좋게 나올까요? 점수가 안 좋게 나오면 뭐 어떤 부모님도 그 꼬라지 못 봅니다. 걱정이 되죠. 우리 아이가 괜히 이거 돈만 버리는 거 아닌가? 시간도 돈만 버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어느 학원을 가고 처음에 가면 좀 점수가 안 나와요. 아이가 이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응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를 처음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 그러려니 할 부분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할 요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중학생이다 보니까 지금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진짜 부모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기초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점수만 갖고 제가 말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점수가 다 바닥이라 하더라도 그 점수가 나온 이유는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 도프도에스킨가 누가 그 소설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죠. 뭐 행복한 가정은 비슷비슷한데 뭐 불행한 가정은 각자 저마다 이유로 불행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나 카탈레나였나? 그 첫 문장이 그거죠. 굉장히 유명한 문장.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왔다면은 그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 가지각색이에요. 그걸 제가 딱 일장 그냥 딱 단언해서 뭐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고요. 이거는 아이의 의견 한번 경청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 지금 공부하기 싫으니? 아니면은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왜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올까? 너 수업이 좀 어려운 거 같니? 이런 거 한번 좀 물어보시면서 아이 입장을 보고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정답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더 이상 아는 정보가 없어서 더 이상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테스트 결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 안 나오면 혼내죠. 학원에서 딱 나왔는데 점수 안 나오면은. 그래서 그렇다고 점수가 잘 나오면 그걸 안심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찍은 영상 보시면은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안심할 수 없고요. 근데 일단 점수가 안 나오면 일단 너 점수가 이게 뭐야 열심히 안 할 거야 혼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떨 수가 있냐면은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학생 학생들 같은 경우 장대를 부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위조하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시험을 위조해요? 이게 뭐 아이가 성적 시험 본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매주 시험 보는 학원들 같은 경우는 시험 보는 패턴이 보입니다.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좀 이게 모르다가 몇 번 보다 보면 이 선생님 이런 것을 했구나 그러고 딱 알게 되거든요. 그럼 딱 그것만 딱 외워버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보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은 뭐 매주 시험, 매 시간 시험을 본다 그러면 어차피 그 프로그램 세트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입수를 하는 거지. 어떻게 뭐 친구한테 어떻게 했든 입수를 해갖고 그걸 갖고 위조를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문제집을 풀라고 이제 부모님이 시켰대요. 그랬더니 그걸 공부하기 싫은데 안 풀면 혼나니까 몰래 답지를 보고 베꼈다는 거예요. 그게 걸렸대. 그 아버지가 답지를 압수했더니 어떻게 했냐면은 그럼 내가 풀어야겠다가 아니라 서점에 가서 그 문제집 답지를 보고 외워와서 적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중학생 아이들의 그 행동 양식이 의외로 되게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위조한다.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시험 점수 안 난다고 혼내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위조를 한다. 그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분은 커서 뭐가 됐냐? 이분은 커서 호주기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인간으로서의 그 자기 이권이 걸린, 그 자기 행복 추구가 걸린 부분에서는 비상한 머리가 발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학생 아이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비상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복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예요. 중학 수학을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하고 우리 아이가 선행에 들어가야 되냐. 이게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센수학 비슷해를 펼쳐서 랜덤하게 풀게 시켰을 때 정답률이 80% 이상 나온다. 그럼 선행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전범위를 그러니까 이 정도 비스텝 수준으로 봤을 때 80% 이상 정답률이 나오면 괜찮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보통 여기서 의견이 많이 갈릴 텐데 아 그래요 하고 놀라실 텐데 중등 심화 수업은 고등 선행에 그리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거꾸로 오히려 수학상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한번 공부하고 나면은 이게 중등 심화에 거꾸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등 심화라는 게 저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수학을 A를 나와야 되니까 이걸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를 중등 심화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예 수학 실력이 크게 발전할 것이냐라는 거에서 저는 되게 부정적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자 봅시다. 중등 수학 심화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진짜 개념을 깊게 물어봐서 어려운 게 아니라 꼬아놓는 문제를 짧은 시간에 풀어내는 것이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이나 중등이나 심화 다 비슷합니다. 꼬아놓은 문제를 짧은 시간에 푸는 것이 핵심이고 속칭 드릴이라고 하는 거죠. 그 특정 패턴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속도를 올리는 거. 이런 거예요. 저 예를 들어 보면은 기초로 수와 사칙연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이제 너 사칙연산 잘 할 수 있냐? 그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냐? 그거를 묻는 거. 이제 그걸 바탕으로 심화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3초 안에 계산해라 그러고 7 나누기 1.5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3초 안에 계산이 되나요? 이거 3초 안에 계산하라 그러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거 어떻게 3초 안에 계산하지 할 텐데 이렇게 풀면 된다 이거죠. 자 이게 보면은 나누기 1.25니까 밑에 있는데 1.25라는 게 이게 수를 많이 다루다 보면 감각적으로 여기다 8 곱하면은 1.25 곱하기 8이 1000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수니까 위아래다 8 곱해도 똑같죠. 위아래다 8 곱해도 똑같은데 여기다 8 곱하면 얘가 10이 돼버려요. 그래서 7 곱하기 10분의 8에 불과하다. 5.6이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1.25에다 8을 곱하면 10이 된다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하고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가능한 문제가 되는 거죠.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러면 이걸 기억하는 게 그 다음 과정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알면 좋겠지만 이게 뭐 이걸 모르면은 기초가 부실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중간 난이도의 문제에 있어서 80% 이상의 정답률이 나온다면 이런 거 몰라도 그냥 그 다음 과정을 배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등 수학 심화 과정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부정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보통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선행을 나간다면 1-1 기초, 1-1 심화, 2-1-1-2 기초, 1-2 심화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이게 되게 좋지 못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화를 할 때마다 아이들이 엄청나게 우울한 표정을 질 거예요. 그리고 수학을 하기 싫다고 할 거예요. 꼬아놓은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수학이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반대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중간 난이도 문제를 풀면서 개념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개념만 읽는다고 되진 않죠. 수학의 앞에 숫자가 농담으로 손숫자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계산법이 손에 익혀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꼬아놓은 문제를 짧은 시간에 푸는 거를 하냐 못하냐가 우리 아이 실력을 결정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손에 익혔다, 계산법이 익혀졌다면은 그냥 바로 진도를 쭉쭉 나가는 게 낫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생들 선행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율학기제 혹은 자율학년제. 원래 자율학년제였는데 그래서 또 뭐 이제 자율학년제 아니라 자율학기로 다시 돌아온다고 뭐 그러더라고. 이 자율학기제를 엄청 잘 활용해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그러니까 자율학기니까 시험다 보니까 꿀을 쪽쪽 빨자 하면서 아이는 꿀을 빨 마음이 있겠지만 안 되죠. 우리는 이 자율학기 있는 때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도를 미치듯이 뽑아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과정을 다 끝내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고1 과정 정도까지는 끝내놓는 거를 저는 권합니다. 이 정도면은 대치동에서 그냥 평균 정도 속도의 선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치동 바깥에서는 대치동이 어떻게 공부하나 되게 궁금해하시잖아요. 이 정도면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고 딱 평균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영재고나 과학고를 생각한다면 이제 중학교 입학할 때 이미 고등학교 수학을 들어가죠. 그래도 살짝 늦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근데 영재고나 과학고 생각이 아니라면 이 정도 하는 게 제일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등 심화는 뭐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죠. 그 아이가 A, B, C, D 중에 A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패턴 드릴 연습도 이게 고기도 먹어본 놈은 먹는다고 해본 놈이 잘하거든요. 고등학교 가서도. 그래서 연습하긴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신 대비 기간이 2, 3주 정도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다. 이때 주된 그 뭐랄까 대상이 되는 문제는 뭐냐? 내신 기출 문제. 내신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2, 3주 정도 빡시게 연습하면 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중학교 과정 쭉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행에다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거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언어 끝냈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로 연락 주시고요. 그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남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